야, 지금 중도가 오늘 저 여론조사 종합한 걸 보니까 네. 지난 계엄 이후로 중도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계엄 반대, 정권 교체, 지지. 이게 대세고 네. 바뀐 게 없어요. 그 극우 보수가 더 결집한 양상은 있지만 네. 중도 진보는 더욱더 그 극우와 보수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선은 중도표를 더 많이 가져와야 이길 수 있는 대선인데 지금 네. 국민의힘은 극우에서 돌아설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네. 이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네. 지난 총선에서 지역 정당으로 주저앉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영남 자민련. 네, 영남으로 주저앉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중도를 잡을 수 있겠냐? 아, 패배 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런 생각에서 그냥 강성 지지층이나 잃지 말자. 우리가 살려면.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대한 어떤 집착, 그다음에 충성심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게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지금 당 지도부가 TK이거나 그 자기 지역구에서 시체가 나와도 당선될 만한 곳.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도부예요. 그렇죠. 예. 네. 뭐 권영세는 용산이라서 다를 것 같지만 용산도 뭐 사실 마용성 신드롬 때는 뭐 굉장히 힘을 네. 받았고요. 네. 대부분의 뭐 당 지도부나 혹은 뭐 기반이 영남이다 보니까 뭐 걱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정말 네. 답답해했던 부분이 그렇죠.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영남은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그냥 그 지역의 뭐 신문사 사장, 지역 주지스님 이런 사람들 좀 만나고 뭐 그러고만 안 돼요. 뭐 네. 수도권처럼 지하철 입구에서 출근길에 서서 뭐 고개 숙이면서 악수하고 명함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덜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왜냐? 그냥 어차피 당선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뭐 그렇죠.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 정당의 꿈이 있고 수권 정당의 꿈이 있다. 네. 그러면 말과 행동을 달리하겠죠. 네. 그런 게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런 건 안 된다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느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 동네 쪽이나 잘 챙기자. 내가 다음번에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참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이런 정당인데 말이죠. 야, 어떻게 여당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국힘당이 여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민주진영의 그 어떤 실패, 그것도 이제 영향을 실수. 줬죠. 예, 네. 실수도 영향을 줬고 네. 하나는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사실은 색깔, 네. 공포 이런 걸 가지고 분단 논리, 네, 분단 논리 같은 걸 가지고 네. 70년 동안 계속 정적을 제거하면서 장기 집권해왔던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승만 정권 때 실력으로 대결해서는 조봉원 선생 못 이겼어요. 그렇죠. 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간첩으로 몰아 죽였죠. 죽였어요. 사법살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 실력으로 못 이깁니다. 네.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민중경제론인가 대중경제론인가. 대중경제론. 네, 그거 네. 쓰셨고 네.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방안 그때 아주 뭐 선구자적으로 제기하셨고. 그 양반이 뭐 네. 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고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들어놓았다. 완전한 가짜 뉴스인데 네. 실상 그분은 고속도로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이 서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다른 지역은 다 소외된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고속도로를 짓더라도 뭐 서울에서 뭐 강릉, 뭐 그리고 뭐 대전에서 뭐 저 아산에서 저 포항, 뭐 목포에서 부산 이런 식으로 이게 가로축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짓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렇죠. 탁견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박정희는 실력으로는 못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왜 못 됐느냐? 예. 빨갱이로 몰아서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사실 80년대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갱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정적을 실력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거의 뭐 반칙을 써서 이겼다고 보면 그렇죠. 틀림없는 것이고. 그 예전에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네. 있는데 거기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그렇죠. 그리고 뭐 90년대에도 사실 위태로워지자 네. 김영삼, 김종필가 야합을 해서 그렇죠. 3당 합당을 해서 보수 우위를 다시 만들어내고 예.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온 집단입니다. 공작이나 술수를 쓰지 않으면은 그렇죠. 반칙이나 집권이 불가능한 세력이고. 그렇습니다. 예. 70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색깔론 잘 안 먹히죠. 예. 야합 정치도 자꾸 이제 안 먹히죠. 예. 이런 상황이 되자 예. 집권 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면서 예. 외부에서 대선 주자를 수혈해 와야 되는 처지로 전락한 거예요. 네. 근데 수혈을 해왔더니 이상한 사람들만 오잖아요. 네. 박근혜, 윤석열 다 탄핵당하는. 예. 이제 한국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는 집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이 나라의 건강한 보수 정치 세력의 복원을 위해서 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없애야 역사 된다. 속에서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고 네. 새로운 건강한 보수가 태어나게끔 도와줘야 한다. 사실 민주당이 그 합리적 보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당과 나는 예.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국힘당은 뭐냐 하면 이건 반헌정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내란 예. 세력. 예.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네.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정당이 되고 네. 진보 정당이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네. 우리 저 소장님은 홍장원 차장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네. 차분하게 네.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추면서 야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저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편 아닌가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홍장원이라는 분은 사실상 그 대북 블랙 요원을 오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북 블랙 요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공작원인 공작원 네. 북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첩보원. 예. 그걸 직접 가서 하는 사람은 아닐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지휘 조종 뭐 이런 쪽이 휴민트를 통해서 네네 그런 쪽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이면 정보계통에서 네. 공작 업무, 첩보 업무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007 같은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첩보원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랜 동안 훈련 받았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 통제라든가 언어 통제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뛰어나게. 예. 그리고 어지간한 공격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죠. 고문 대처 방법까지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서 언어적 공격 따위는 뭐 그다지 뭐 신경도 안 쓸 정도로 대처를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미국의 중요한 에이전트 내지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홍장원. 그렇죠. 왜냐하면 차장이. 국정원 라인인데요. 이 홍장원 차장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주로 네. 우크라이나 파병서를 국정원이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합작해서 퍼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이 담당했던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또 심리전단 보내고 국정원 요원들을 보냈을 때 예. 그걸 총괄하는 사람 내지는 깊게 개입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공개한 메모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여준 그 네. 메모지 밑에 SBU라고 써 있어요. 예.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에요. 이게. 예.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준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한 거예요. SBU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났죠. 이 사람 메모지로 우크라이나 정보국 메모지를 쓰네. 뭐 이제 이런 거. 자, 그런 걸 봤을 때 홍장원은 윤석열의 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의 명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파병설 같은 거를 우크라이나랑 협조해서 많이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통일한 얘기인데 직계라는 얘기인데 그 우크라이나 파병선은 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퍼뜨린 겁니다. 따라서 그쪽 선을 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홍장원 같은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일 테니까 분위기 딱 보니까 바이든 끝났거든요. 트럼프 대세거든요. 제가 볼 땐 트럼프 쪽으로 잽싸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이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은 결국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는 윤석열을 이제 아웃이죠. 아웃시켰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트럼프 쪽도 윤석열은 버렸다. 사실은 그 계엄 당일도 그렇고 그 이튿날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국회 정보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도 분명히 윤석열과 선을 그었단 말이죠. 미국의 뜻을 헤아린 다음에 행동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아이고 그럼 뭐 이것만 보더라도 홍장원의 행보만 보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저기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의 기한을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돌아오면 네. 윤석열이 이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 때린 놈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자기가 탄핵을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또 구속돼서 네. 감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맛있는 밥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한 울분과 분노가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수 안 쳐준 거 정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럼요. 그러면 복귀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심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이 다시 계엄을 때릴 텐데. 그때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복귀하면은 제일 먼저 북한을 향해서 포를 쏴대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북이 대응하면은 맞습니다. 바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봤지? 준전시가 아니라 전시 상황이야. 그렇죠. 계엄령 발포? 야 합법적이야.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그 공포 안 하면 어떡하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우려한 게 바로 그건데요. 윤석열이 복귀하면 계엄령을 그냥 또 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또 해제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날 저기 마누라가 그냥 막 그냥 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할 수 없이 했다가 그래도 개피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복귀하면 말씀하신 거랑 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전쟁부터 도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도발한 다음에 계엄을 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때 뭐 반대해도 자동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 미국 말려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북과 대화를 지금 하려고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윤석열이 전쟁 터뜨려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윤석열의 기한을 절대로 반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과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